자, 6번입니다. 이동수단에 대한 분류기준입니다. 이동수단. 대상자가 뭐를 타고 이동하는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이죠. 5가지 이동수단이 있죠. 걸어서 간다, 보행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경우는 대상자가 좀 먼 원거리를 갈 때 차량 경우겠죠.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그 다음에 먼 거리 가지만 열차로 이동할 때 열차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을 타고 갈 때는 선박 경우, 항공기를 타고 가면 항공기 경우죠. 그 경우 대상자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다양한 이동수단을 각각 달리 이용합니다. 상황에 맞게 이용하겠죠. 그래서 보행 경우는 대상자가 걸어서 가기 때문에 도보 이동한 경우 대응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차량의 경우는 보통 중거리 이동할 때 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완차로의 선택. 어느 길로 갔다 어느 길로 올 것인가. 차량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도로는 무엇이고 예비도로는 무엇인가. 이런 걸 결정이 중요해요.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열차 경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열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의 열차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자, 열차 경우는 열차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인데 아까 철도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차 밖에서 철로 주변에서 이루어진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열차 경우와 철도 경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열차 경우는 이동수단에 의한 분류기준이고 철도 경우는 경호 장소에 따른 분류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철도 경우는 장소, 열차 경우는 이동수단.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열차 안에서의 경호 책임은 출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담당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온다고 가정하면 총리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온다고 가정하면 출발지는 서울지방경찰청 관할이죠.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열차 내에 탑승해서 부산지방경찰청 관할까지 부산역까지 경호 책임을 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리고 당연하죠. 출발지에서 책임져야 되지 중간에 서울에서 출발해 경기도 들어왔다 해가 경기도 경찰관이 바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떤 시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출발지 관할 지방경찰이 책임지고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열차 경우는 출발지 관할 지방경찰청이 일반적으로 경호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선박 경우, 항공 경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수단의 분류 기준은 보행, 차량, 열차, 선박, 항공입니다. 그 다음에 경호활동 시점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경호활동 시점이 언제에 따라서 선발 경우 또는 사전 예방 경우 또는 근접 경우와 수행 경우 같은 말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발 경우란 것은 본 행사 전에 미리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누가? 임시 편성된 일정 규모의 경호팀이 미리 행사장에 내려와서 각종 위험한 요소를 검측하고 필요하면 제거하는 등의 경호활동을 하는 것을 선발경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리 이루어진다. 본행사 전에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사전예방경호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근접경호 또는 수행경호는 행사장에서 경호 대상자의 매우 근접해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행사장에서 경호 대상자를 따라다니면서 또는 경호 대상자 서 있거나 이동하는 곳 주변에 근접 경호원이 매우 가까이 있으면서 대상자를 근접 경호하는 거예요. 요거 플러스 행사장으로 이동 중일 때도 근접 경호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청와대를 출발해서 부산 행사장까지 온다고 가정하면 청와대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근접 경호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도착하면 근접 경호원들이 도보로 대상자를 따라다니죠. 이 두 가지를 다 근접 경호, 수행 경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상 실무상으로는 근접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 공무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22경찰 경호대가 근접 경호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선발 경호는 경호처 경호 공무원 중에서 근접 경호원이 아닌 사람들이 선발 경호를 합니다. 이때는 선발 경호처 공무원이 주로 하지만 현지에 있는 경찰 병력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선발 경호와 근접 경호. 자, 8번째는 근무 형태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노출을 하느냐, 경호원이 노출되느냐, 노출되지 않느냐, 노출과 비노출이 섞였느냐에 따라서 노출, 비노출, 혼합 경호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노출 경호는
일반인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경호원에 하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경우입니다.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경호원의 위험을 가시할 필요가 있다. 또는 권위를 가시할 필요가 있다. 경호원임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공식 행사에서는 노출 경호를 하죠. 누가 봐도 대통령 저 사람이 경호원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복 탁 입고 이어폰 딱 끼고 머리 짧게 깎고 눈매가 부리부리하고 날카로우면 이거 경호원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명찰이나 비표를 달고 있습니다. 보통 배정 비표를 경호원들은 달고 있죠. 양복 깃에다가. 용호복장을 아주 양복을 입고 단정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주로 위험을 가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비노출 경호는 경호원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호원은 주로 어떤 복장을 하냐면 주위의 환경과 어울리는 복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군중이 많은 행사에 참석했다. 그러면 일반 군중과 비슷한 복장을 입어요. 수영장에 갔다 수영장에 어울리는 복장을 합니다. 스키장에 갔다 스키장에 어울리는 복장을 한다. 이 비노출 경호죠. 야구장에 갔다 야구 선수나 야구 감독 복장을 합니다. 이 비노출 경우예요. 이 혼합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노출과 비노출 경우를 섞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통령이나 총리 경우 같은 거 할 때는 혼합 경우를 보통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경호 주체 또는 경호 기관에 의한 분류 기준. 이거는 불립니다. 이건 쉽습니다. 국가기관, 예를 들면 경호처, 경찰, 군 등에 의한 경호를 할 때는 공경화라 부르고, 경비업법에 근거한 신변보호업자에 의해서 신변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사경호, 민간경호라 부르는 것이죠. 공경호와 사경호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직종에 의한 분류 기준입니다. 자, 이거는 직종, 직업이 무엇인가? 경제인인가, 정치인인가, 연예인인가, 일반인인가? 자, 정경연일입니다. 자, 정경연일. 뭐 간단하죠. 뭐 회사의 사장, 뭐 오나 사장, 회장 등 뭐 이런 경제인을 경호하는 거죠. 대한상호회의소 회장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 주의할 사항이 자주 외국을 가죠. 국제교류청, 국제무역상. 그러니까 자주 외국을 가니까 그 나라의 풍습, 지리, 언어 이런 걸 잘 익혀서 품위 있는 경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경호원이 그 나라의 풍습과 지리, 언어를 잘 익혀야 되는 거죠. 나라마다 다 풍습,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라 말되기 때문에 경호원도 그 나라의 풍습과 지리를 잘 익혀야 됩니다. 최소한의 언어도 익히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정치인 경우는 뭐 정당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의 경우죠. 정치인 경우는 반대파에서는 조직적 위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죠. 정치인 경우입니다. 연예인 경우는 뭐 뻔합니다. 뭐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는 극성 팬 또는 안티 팬들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접근이 일어나거나 위해가 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반인 경우는 뭐냐면 자녀를 등하기 시키는데 우리 아가 좀 안전을 지키고 싶다. 이건 일반인 경우죠. 학교 폭력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학교에 경호원을 대동시키는 거죠.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중요한 증인을 법정에 동의하는데 증인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증인을 또 덩치가 큰 경호원들이 뭐 2명이서 법정까지 동의해서 갔다가 다시 모시고 온다. 증인 법정 동의한 경우. 이건 일반에 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직종의 분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치인 경우, 경제인 경우, 연예인 경우, 일반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분류 기준에 의한 경우의 분류를 살펴봤는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10가지 기준입니다. 자, 경호 대상에 의한 분류 기준은 가포, 의로, 병호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가포는 경호처, 의로, 병호는 경찰 경호 대상. 그 다음 외국 요인은 A, B, C, D 등급 경호처 경호 대상, EF 등급은 경찰 경호 대상. 이건 가포, 의로, 병호죠. 경호 수준이라는 분류는 1급, 2급, 3급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급이 높다 낮다. 수준이 높다 낮다. 수준은 급이니까 높다 낮다. 연장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 경호 성격에 따른 분류 공식 행사냐 비공식 행사에 따라서 1호, 2호, 3호 한다고 그랬죠. 공식, 비공식, 약식. A호, B호, C호. 그 다음에 장소에 의한 분류는 연숙행이라고 그랬죠. 연숙행. 연도, 숙소, 행사장. 연도 경우는 육로와 철도로 구분됩니다. 육로와 절차 아니에요. 육로와 철도. 그 다음 직간접은 넘어가고 직접
경우와 간접 경우. 이동수단의 분류, 보행, 차량, 열차, 항공기, 선박, 보차, 열항선이죠. 보차, 열항선. 자, 이동수단, 열차, 장소, 철도입니다. 장소, 철도. 자, 철도는 철로 주변, 열차는 열차 안. 경우활동 시점의 분류 기준은 선발 경우와 근접 경우. 근무 형태의 분류 기준은 노출 경우, 비노출 경우, 혼합 경우. 경우 주체의 분류 기준은 공경우, 사경우. 직경의 분류는 정치인 경우, 경제인 경우, 연예인 경우, 일반인 경우. 이렇게 하면 10가지 분류 기준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갑복으로 병호 1, 2, 3급, 1호, 2호, 3호,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가지. 이거 중요하죠.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도 경우, 열차 경우 구분해 두시고. 그게 듣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암기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경호에 분류돼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상입니다.